혹시 서랍 깊숙한 곳에 빛바랜 앨범 하나쯤 가지고 계신가요? 아, 누구나 하나쯤은 있죠. 그 앨범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말 한참 된 것 같네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낡은 사진첩 속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좀 희미해져가는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내 삶은 너무 평범해서 뭐 이야기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 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탐구를 시작할 출발점은요. 케어 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라는 칼럼이에요. 네네. 그중에서도 저희 눈길을 사로잡은 해시태그 242 기억의 수호자, 역사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는 글인데요. 그 글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 칼럼이 소개하는 한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면서 여기에 저희가 역사학자의 통찰이나 심리학 연구까지 더해서 당신의 삶이 왜 그리고 어떻게 소중한 역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입체적으로 조명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바로 시작해보시죠. 네, 칼럼이 가장 먼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프란체스코 로토로라는 피아니스트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그분이죠. 이분이 지난 30년 동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시용소나 소련의 굴라그 같은 곳 있잖아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공간들이죠.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진 음악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오래된 악보를 수집하는 고고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네,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음악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인간이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절규이자 저항의 기록이거든요. 절규이자 저항? 한 인터뷰에서 로토로 씨가 직접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철조망 너머로 날려보낸 영혼의 편지입니다. 영혼의 편지라. 바로 그 편지들을 30년 동안 수집한 거죠.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 집념이 어느 정도냐면요. 수집한 악보랑 녹음 자료가 무려 1만 점이 넘는다고 해요. 1만 점이요? 개인이 해냈다고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숫자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이 모든 걸 사제를 털어서 진행했는데 칼럼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요. 파손된 바이올린 하나 수리하는데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와, 300만 원이면 사실 괜찮은 새 바이올린에 살 수도 있는 돈인데요. 맞아요. 근데 로토로 씨한테 중요했던 건 아마 악기의 성능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 악기가 품고 있는 이야기요? 네. 그 바이올린이 겪었을 시간, 또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위로받았을 누군가의 고통과 희망까지 전부 복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곰팡이 핀 다락방이나 생존자들의 정말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흩어진 음표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원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낡은 종이 조각, 의미 없는 흥얼거림 같은 거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발견해내는 그 관점이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사실 이런 집요함은 어떤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로토로 씨는 스스로를 기억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어요. 기억의 수호자. 네, 그는 이 음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기를 바랐을 거다. 내가 그들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과 희망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와, 이건 취미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산자의 의무였던 겁니다. 산자의 의무라는 말이 정말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요. 한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완전히 사라졌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낸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특별하다고 칼럼은 지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그렇습니다. 칼럼은 로토로 씨의 여정을 거울 삼아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네. 로토로가 수용소의 악보 조각에서 인류의 비극과 저항을 읽어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와 같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우리 부모님, 또 조부모님 세대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정말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맞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네 글자 뒤에는 그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한 청년의 땀방울이 있는 거고요. 네네. 또 민주화 항쟁이라는 기록 뒤에는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자식 걱정을 먼저 하셨던 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아, 역사학자 박은경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대 담론의 역사는 뼈대일 뿐, 그 뼈에 살과 피를 붙여 생생하게 만드는 것은 이름 없는 개인들의 미시사, 마이크로 히스토리다. 미스터, 즉 작은 역사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시니어 세대의 기억 하나하나가 우리 현대사의 빈틈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살과 피라는 거죠. 하지만 칼럼은 또 안타까운 현실도 함께 짚어주죠. 정작 이 소중한 자산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이 아유, 내 평범한 인생이 무슨 역사가 되겠소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을 알아도 막상 시작하기를 번거롭고 또 어렵게 느끼시고요. 네, 바로 그 평범함이라는 함정 때문에 수많은 귀중한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다시 로토로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수용소에 찢어진 악보 조각에 부여했던 그 의미를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기억의 조각들에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 먹었던 주먹밥의 맛, 아니면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연인을 기다리던 그 설렘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아, 이런 이야기들이 후세에게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 더 생생한 시대의 공기와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타임캡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 삶은 평범하다는 생각 자체가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소중한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칼럼에서도 자서전 쓰기, 구술 녹음, 앨범 정리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네, 그렇죠. 솔직히 자서전 쓰기 이거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시작할 엄두가 잘 안 나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록이라는 산의 정상을 보지 말고 오늘의 산책길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요. 오늘의 산책길이요? 네, 거창한 자서전이 아니라 그냥 기억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생각나는 이야기 조각들을 단문으로라도 적어보는 거죠. 아, 그냥 짧게라도요? 네, 예를 들면 오늘 문득 내가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맡았던 그 매캐한 연탄 냄새가 생각났다. 이렇게요. 그건 훨씬 할만하게 들리네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감각이나 감정을 기록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개인에게 주는 이점도 상당해요. 심리학에서는 삶의 회고, 라이프 리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삶의 회고. 네, 노년기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이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정신활동이라고 봅니다. 아, 흩어져 있던 경험의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으로 완성하면서 아, 내 인생도 꽤 괜찮았구나 하는 자기 통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할머니 댁에서 낡은 앨범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멋진 옷을 입고 친구분들이랑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 사진 한 장 덕분에 할머니의 다른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그게 바로 기록이 가진 힘입니다. 네, 가족적 차원에서는 세대를 잇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꿈을 가진 분이셨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가족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조부모 세대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나의 존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듣고 보니 어르신들의 기록을 기록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까지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공식 역사가 기록하지 못하는 시대의 이면, 보통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개인의 기록들이 모여서 한 사회의 집단 기억, 컬렉티브 메모리를 형성하거든요. 집단 기억이요? 네, 이 집단 기억이 풍부하고 다채로울수록 그 사회는 더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죠. 하지만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세대 갈등이잖아요. 맞아요, 신박하죠.
어르신들의 기록이 과연 이 깊은 골을 메우는 다리라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꼰대들은 이런 말이 오가는 현실에서 할머니의 피난 이야기가 지금의 10대, 20대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컬럼은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요. 기록은 이해를 넘어서 공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이해를 넘어 공감으로. 네. 예를 들어 지금 젊은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만 알죠. 그렇죠. 그냥 배고팠던 시절 정도로요. 하지만 할머니의 기록을 통해서 그 굶주림 속에서도 유일한 감자 하나를 동생에게 몰래 쥐어줬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가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아, 시대적 배경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결은 지금 우리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는 지금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후배 세대에게 엄청난 용기와 지혜를 줘요. 어떤 식으로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저런 막막한 시절을 이겨내셨는데 이 정도는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책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삶으로 증명된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 칼럼 마지막에 다시 프란체스코 로토로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저도 그 부분 좋았어요. 그가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칼럼은 이걸 우리 삶의 기록과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그 연결이 이 칼럼의 뭐랄까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그들의 존엄과 내면을 표현한 것이었듯 한 사람의 삶의 기록 역시 단순히 과거 사실을 나열한 연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한 인간의 기쁨, 슬픔, 사랑, 희망이 모두 담긴 총체적인 내면의 표현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울림을 주는 거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희망과 촉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죠. 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서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스마트폰에 짧게 녹음해보는 것. 네. 혹은 기억 속에 희미해져가는 어린 시절 친구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친구와의 추억을 몇 줄 적어보는 것. 그런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바로 스스로 기억의 수호자이자 역사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가치를 인정해주길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과거 세대의 기억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관점을 현재로 한번 돌려보죠. 만약 70년 뒤에 미래의 누군가가 2020년대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료를 찾는 미래의 프란체스코 로토로라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아, 미래의 로또로.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그 사람이 당신의 스마트폰 갤러리, SNS,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발견했으면 하는 이 시대의 영혼을 담은 단 한 장의 사진이나 단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오늘이 미래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